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제 두 번째 시간,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첫 시간에 해봤던 게 뭐냐면,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45도요. 이렇게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었죠? 이렇게요. 45도 해서 이렇게 각이 하나가 주어지면 동경 OP의 위치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가령 동경 OP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OP를 나타내는 각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령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경처럼 동경의 위치가 이와 같이 위치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 OP를 나타내는 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동경 OP 위치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405도를 나타낸 동경이다 라고 생각해도 같은 동경 OP가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일하게 그려진 이 동경 OP에 대해서요. 시초선 OX가 점 O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그런 다음 45도. 이렇게 된다면 OP가 나타내는, 동경 OP를 나타내는 각은 765도가 되겠죠. 그쵸? 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동일하게 동경 OP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15도 회전한 양으로 이렇게 동경 OP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시, 그리고 두 번째 예시고요. 세 번째 예시를 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OP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동경 OP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405도, 두 번째는 765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15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정리하자면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5도가 될 수도 있고 이 동경이 765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15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나타내는 대상은 결국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바꿔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일반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동경 OP가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이 세 가지 예를 보시면요. 첫 번째 405도는 우리가 360도 플러스 45도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765도는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45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15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45도를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의 꼴로 표현할 수 있더라.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 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7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정리해 봅시다. 일반각이라는 것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문제 2번을 보면서 일반각을 구해보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1번을 보면 420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420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 그럼 420도의 일반각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요. 자, 1218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218도는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138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일반각을 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60도 곱하기 정수 n 플러스
138도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0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20도로요. 그럼 마이너스 500도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n 플러스 22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일반각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 이 정수 1, 3, 마이너스 2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동경이 회전하는 방향과 그리고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420도가 이와 같이 표현되어졌다라는 말은 시초선 OX가 점 O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3이 왔다라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3바퀴 회전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왔다라는 얘기는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2바퀴 회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이와 같이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n값을 보고요.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지 몇 회에 걸쳐서 회전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요. 보통 0도에서 알파도는 360도 사이의 값으로 일반각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각의 뜻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평면에서 시초선과 동경을 생각했다면 이제 이 시초선과 동경을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편의상 OX가 X축의 양의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해볼게요. 가령 동경 OP의 위치가 이와 같이 일사분면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동경의 위치가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일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P 위치가 이사분면에 있으면요. 네, 제2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다면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자, 500도, 마이너스 385도, 마이너스 830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는 게 좋아요. 500도 살펴볼까요? 500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90도, 450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 50도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경 OP가 2사분면에 있죠? 그럼 500도는 제 2사분면의 각이다. 같은 방법으로 가로 2번 마이너스 385도도 한번 살펴보죠. 마이너스 385도는요. 음의 부호를 썼네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360도. 그런 다음 25도만큼 더 움직이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4사분면에 동경 OP가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제 4사분면의 각이다. 자, 마지막 가로 3번 볼까요? 자, 2번과 마찬가지로 음의 부호가 붙었습니다. 그럼 방향은 시계 방향, 음의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요. 830도니까 한 바퀴 360도, 다음 두 바퀴 720도, 그 다음 90도, 그러면 810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20도만큼을 더 회전하면 동경 OP의 위치가 3,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3번은 제 3, 4분면의 각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거나 공부법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DM, 이메일 남겨주세요. 라이브 매스는 대한민국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